좀 어려운 점이나 시행착오 같은 게 좀 있으셨어요? 초반에? 창고를 이게 처음에 세팅을 할 때 브랜딩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사실은 미니 창고 짐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 창고, 공유 창고, 미니 창고 이런 단어들을 네이버에 검색하시는 분들이 저희를 발견하십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자체에 그 카테고리의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미니 창고 짐이다 보니까. 그래서 최초의 그 브랜딩 세팅을 할 때부터 검색이 잘 되게끔 하는 단어를 제가 썼던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 여성 전용 스터디 카페 이름도 스터디 걸즈입니다. 네이밍을 바로 들었을 때 이게 어떤 서비스다 라는 게 직관적으로 인지가 바로 되는 네이밍. 걸즈 여성 전용. 네, 그렇죠. 그래서 스터디 걸즈. 창고는 작은 창고, 공유 창고, 미니 창고 짐. 이런 식으로. 직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직관성. 그러니까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 없게 하는 거죠. 뭐 바닥공사, 뭐 도장공사, 전기공사, 이런 금속공사 이런 공사만 마무리해주면 쌓인물은 제가 직접 공사를 합니다. 쌓인물은 제가 쌓인물 업체를 따로 컨택을 해서 제가 직접 디자인한 거를 최대한 그대로 공간에 녹아들 수 있게 뭐 글씨나 폰트나 고객에게 전달되는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다 감리 감독합니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인테리어 업체가 하는, 사실 미니 창고를 할 때 인테리어 업체가 만질 수 있는 부분은 많진 않아요. 사실은 많아봤자 바닥공사, 뭐 도장공사, 전기공사, 금속공사. 예. 사실 목공도 별로 안 들어갑니다. 기존의 상가를, 비어져 있는 상가를 보시면 바닥, 벽, 천정 있잖아요. 거기만 칠만 하시면 돼요. 색깔만 칠하시면 돼요. 데코타일 깔고 벽에 페인트 칠하고 뭐 천정 지저분하다? 도장하고, 그리고 뭐 조명 배치만 좀 미리 하고, 그리고 그 창고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샌드위치 판넬, 그 두 번째는 캐비넷 방식, 사물함 방식. 네. 그런 방식이 있는데 과거에는 저희도 마찬가지고 샌드위치 판넬로 작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1, 2, 5점, 남양주점까지는 저희가 샌드위치 판넬로 시공을 했는데 네. 최근에 그 샌드위치 판넬에 대한 자재값이 올랐대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캐비넷 업체에다가 그냥 통짜로 제품을 의뢰합니다. 그럼 캐비넷 업체에서 이렇게 모듈을 가져와서 현장에서 조립을 합니다. 그래서 창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바닥, 벽 도장, 천정 도장, 조명까지만 세팅을 해놓으면 캐비넷이 바로 들어오면 돼요. 굉장히 사실 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쌓인물 업체는 뭐 인테리어 업체가 해주시면 좋고 다른 데 따로 알아보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대표님 같은 경우는 따로 제가 따로 하고 관리 감독하면서 했고. 네네. 그럼 그 캐비넷 값은 비싸지 않나? 한 칸에 65만 원에서 한 75만 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니 창고 창업을 할 때 드는 뭐 평당 150이라는 비용이 이 캐비넷 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아무래도 캐비넷은 안에 선반도 있고 옷걸이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활용도가 좋고요. 좀 겉으로 보기에 조금 더 깔끔한 것 같아요. 그 샌드위치 판넬 형식보다는. 대표님만의 노하우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뭐 다 오픈할 수는 없지만 저희의 노하우요. 네. 저희의 노하우는 가격입니다, 사실은. 그게 가장 고객이 원하는 목이 메일 정도로. 네, 고객이 가장 원하는 그 강점은 가격이에요. 네, 같은 공간을 얼마나 더 싸게 내가 이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가격으로 사실 승부를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미니 창고라는 이 서비스가 그렇게 크게 차별할 만한 기술이 없어요. 조금 더 잘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뭐 스마트폰으로 현관문과 창고문을 동시에 열 수 있게 하는 거. 이제 그런 좀 이렇게 첨단 느낌이 나는 IoT를 적용한 미니 창고도 있는데 이제 뭐 실제로 고객분들은 핸드폰으로 여나 그냥 지문으로 여나 뭐 비밀번호로 이렇게 눌러서 여나 그냥 비슷한 것 같고 그냥 저렴한 건 달라인 것 같아요.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요. 에피소드가 있죠. 저희가 사실 이런 말 너무 솔직한 얘기긴 한데 저희가 그 1호점에서 배관에 한번 물이 샜어요. 누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벽 쪽에서 터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배관에서 물이 새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마침 또 그때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고객분이 바로 발견해가지고 연락 주셔가지고 제가 바로 가서 조치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큰 피해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큰 피해가 있었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다른 브랜드들은. 그래서 물이 새가지고 물이 무릎까지 차고 창고에서? 지하에서 발목까지 물이 차가지고 짐이 다 젖은 바람에 보상을 다 해줬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겪고 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정말로 모든 보험사가 누수 보험을 안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엔 찾았어요. 찾았는데 1년에 보험 비용이 300만 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을 하긴 했는데 굉장히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 한 군데밖에 없나 보죠? 네. 찾아본 데 중에서. 네네.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은 다른 보험사들도 좀 프로그램을 만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모든 창고 브랜드들은 누수 보험은 가입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비용이 비싸니까 안 들겠죠. 주로 어떨 때 누수가 생기냐면 스프링쿨러 오작동과 그리고 배관 터지고 그리고 비가 막 억수같이 많이 왔을 때 그때 물이 셀 수도 있고. 대표님은 지점마다 그럼 다 가입해요? 저희가 일단 한 군데 지점을 가입을 했고요. 그 터진데? 네. 터진 데 가입했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개별적으로 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 시에는 자체적으로 한 칸당 얼마씩 보상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피해가 있을 시에는 저희 비용으로 보상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좀 보관이 제한되는 물품 같은 게 좀 있죠. 뭐 주로 부패하는 것들, 뭐 과일, 음식, 그리고 화학 제품 뭐 그런 것들은 저희가 보관을 못하게 하는데 근데 사실은 고객이 작정하고 숨기고 가지고 들어오시면 방법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리스크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런 리스크는 없어요. 돈을 안 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가 있죠. 기간 만료. 네, 헬스장도 락커 안 빼고. 맞아요. 이것도 그런 경우 있어요. 한두 분. 없진 않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취했던 방법은 사실은 저희가 계약서를 다 썼기 때문에 사실은 강제로 이렇게 짐을 건드려도 저희가 유리한 상황이긴 해요. 사실은.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뭐 2주나 한 달 이상 미납 시에는 저희가 강제로 짐을 빼겠습니다 라고 동의를 다 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강제해도 되지만 그러지 않고 계속 전화로 드리죠. 전화를 드려서 부탁을 드립니다. 짐 좀 빼주십시오. 읍소를 하는 거죠. 예. 또 다시 오실 수도 있으니까. 그럼 빼지 않으시네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부탁을 해서 빼게 하죠. 전화를 계속 그럼 하세요? 하시죠. 예. 아무래도 사람이 얘기하는데. 근데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완전히 배째라고 하는 식의 그런 고객분을 만나지 못했는데 아마 있겠죠. 미래에. 처음에 계약서를 잘 쓰셔야 돼요. 미납 시에는 또는 뭐 이렇게 문제가 있을 시에는 강제로 저희가 짐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또 계약서에 좀 들어가야 될 특약사항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포인트가? 중요한 포인트가 주로 그런 것들이에요. 보관하면 안 되는 위험한 물건들에 대한 경고, 안 되는 것들. 그리고 미납 시에 어떻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입니다. 옛날에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네. 무인 아이스크림점도에 거기 들어가서 눕고 막 아이스크림 막 꺼내 먹고 맞아요. 그 CCTV가 다 찍혀가지고 그죠. 청소년들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학생들이었던 걸로. 네, 맞아요. 다행히도 제가 하고 있는 서비스가 공유 오피스와 미니 창고다 보니까 이 사용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미니 창고 개수가 50칸이다. 그럼 50명의 고객이 끝이에요. 공유 오피스도 데스크 개수가 100개다. 그 100개가 끝이에요. 그 더 이상 고객이 안 오는 거죠. 불특정 다수의 분들이 오시는 건 아니라서 이제 그런 위험은 없습니다. 좀 깔끔하네 그래도. 깔끔하죠, 무인 사실. 아이스크림보다는 조금 훨씬 낫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가격과 뭐 브랜딩과 그리고 빠른 고객 응대 정도일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빠르게 응대하십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다른 브랜드들은 제가 해보니까 조금 이제 고객 응대하실 때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걸 말씀드리면 저희도 많이 전화를 해보거든요. 해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이제 거치세요. 러프하세요. 러프하다. 예. 예를 들면 뭐 되게 잘 나가는 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대기 시간이 길거나 아니면 조금 규모는 작지만 전화를 빨리 받으신 분은 조금 험악하시거나 뭘 할 건데 막 그러니까 고객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 안 해주시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물어보시기도 하고 조금 이제 거친 분들도 계시고 저희는 최대한 고객분 입장에서 친절하고 빠르게 응대를 해드리려고 하죠. 지금은 안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공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영업시간이 지나서도 다 응대를 해드렸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이제 공간이 다 차서 딱 오후 6시 되면 이제 전화를 안 받긴 하는데 공간이 다 안 차 있을 때는 뭐 주말 밤에도 응대를 해드리고 저희 같이 일하는 팀원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전화로도 상담이 되는군요? 모든 계약은 전화로 이루어집니다. 전화가 오시면 저희가 이제 예약 링크를 보내드리고 그 링크에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면은 이제 현장에 오셔서 전화하면서 지문 등록도 하고 비번 설정도 하고 고객을 사실은 만나지 않고 영업이 가능합니다. 비대면으로. 근데 이제 사실은 스터디 카페도 아시겠지만 스터디 카페가 무인으로 하잖아요. 사실은 키오스크를 드리면 무인으로 할 수 있어요, 이 사업은. 근데 저희가 초반에 키오스크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전체 인테리어 예산 대비 키오스크의 비용이 부담스러웠어요. 키오스크를 하나 드리는데 최소 한 800만 원 정도는 들거든요. 그렇게 많이 드는 건가요? 정말 저렴한 곳은 600만 원 정도도 봤어요, 제가. 근데 그런 곳은 조금 걸으셔야 돼요. 하다가 서버가
없어질 수도 있고, 막 관리가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정적이고 조금 신뢰도가 있는 키오스크 업체랑 하실 거면 한 1,000만 원 정도는 들이셔야 되지 않나. 하여간 좋은 건 다 돈이야. 네, 돈이에요, 전부. 아. 막 좀 저렴한 거 하면 막 서버 안 되고 막 접속 안 되고 막 오류 뜨고. 그럼 어떻게 들어가 사람이? 그때는 영업 못 하는 거죠. 와. 그래서 키오스크 때문에 불편 겪으시는 분들 되게 많을걸요? 아. 그런 좀 저렴한 업체 하셨다가. 이 공유창고 사업의 장점과 단점. 창고의 단점은 매출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매출의 한계가 명확하죠. 월 300. 끝. 그 이상 올라갈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런 기반 없이 내가 내 브랜드를 만들어서 창업을 하시게 되면 매출 대비 건드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는 이 공간에서 매출이 300밖에 안 나오는데 홈페이지도 만들어야 돼. 카카오 채널도 운영해야 돼. 블로그 운영해야 돼. 네이버 지도에 사진 올려야 돼. 사진 촬영해야 돼. 고객 응대해야 돼. 뭐 청소해야 돼. 뭐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꼴랑 그 300만 원 매출을 일으키지 보자. 네. 그러네. 근데 사실 저희는 조금 실험 삼아 해봤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매출이 뭐 한 250밖에 안 나오는 1호점을 위해서 홈페이지 만들고 도메인 사고 블로그 만들고 브랜드를 하나 만들다 보니까 그 브랜드에 필요한 기반을 다 만들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거는 어쨌든 제가 발품 팔아서 하면 되니까, 제가 시간 써서 하면 되니까 한 건데, 이거를 다 외주를 준다? 그럼 하시면 안 되죠. 내가 직접 하실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일반 직장인들도? 직장인 분들인데 좀 내가 이런 뭐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이런 온라인 쪽의 작업이 나는 잘한다. 아, 우린 되잖아. 우리 자신 있는 분이다. 적배들은 다 되잖아. 그런 분들이라면 괜찮죠. 사실 뭐 내가 홈페이지 안 만들더라도 내가 네이버의 모두 홈페이지로도 내가 할 수 있다. 뭐 그런 분들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규모의 경제를 이렇게 좀 차곡차곡 쌓아 올려야 되겠네요. 맞아요. 이게 그래서 딱 매출이 상단이 딱 정해져 있어서. 맞아요. 크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최소의 평수를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제가 40평 말씀드렸는데 한 100평. 그냥 100평 이상을 하셔야지 좀 할만하지 않을까. 내가 이 40평 공실을 뭐 해결하겠다. 내가 관리가 좀 수월한 서비스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도 저는 미니 창고를 추천드리지만, 내가 이 미니 창고로 인해서 뭐 제2의 현금 흐름을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최소한 60평, 70평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직접 일하시는 인건비 정도는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판단을 좀 해야 되겠네요. 네. 건물주분하고 그렇게 수익 쉐어를 하는 방식으로 할 건지, 네. 아니면 이제 임대료를 내고 내가 이제 네. 거기서 창고를 운영할 건지.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하 상가 경매를 받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대신 조건은 있어요. 조건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입지에 대한 조건. 네. 베드타운이면 좋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차량이 지하로 바로 진입이 가능하면 가장 좋아요. 차량이 그 슬로프 길을 따라서 지하로 내려가서 내 창고 공간과 바로 만날 수 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저희 미니 창고 1, 2호점의 가장 큰 컴플레인은 그 주차 문제입니다. 차량이 주차를 하고 차에서 짐을 꺼낸 다음에 저희 창고까지 짐을 가지고 오는 동선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에 대한 컴플레인이 제일 많아요. 저희 이제 최근에 오픈한 남양주점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바로 다이렉트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이용하기가 편합니다. 그 남양주 거기도 그럼 베드타운이에요? 네, 맞아요. 와, 네. 딱 그 원칙이 있구나. 네. 그런 조건인 지하 상가를 매입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내 돈 들여서 인테리어까지 했는데 초반에 영업이 안 될 때 임대료까지 뭐 한 6개월 정도를 생돈으로 내야 되는 것도 조금 부담일 것 같고. 근데 물론 사업을 하시면서 그 정도의 예산은 미리 확보를 하시겠죠. 네, 초반에 영업이 안 될 때 내야 할 임대료에 대해서도 확보를 하실 것 같긴 한데, 제일 좋은 거는 내 상가에서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임대료 내는 것보다 대출 이자를 내는 게 더 금액이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더 낫다고 봅니다. 제가 아는 분도 대전에서 약간 테스트 베드처럼 이렇게 경매로 낙찰받아가지고 네. 한 250평인가 300평인가 와. 되는 데를 이제 해서 이런 이제 공유 오피스로 하고 또 또 이제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 또 지점을 이렇게 하나씩 늘려나가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돈이 원래 있으시죠. 원래 경매를 네. 하셨던 분이니까. 네. 근데 진짜 의리의리하게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유튜브 촬영할 수 있는 데도 있고 이런 회의실도 있고 네. 저렇게 이제 업무 보실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네네. 진짜 다양하게 이렇게 딱 입맛대로 구현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자기 거라는 거 그게. 그러니까 이제 좀 더 편안하게 이제 맞아요. 운영을 할 수가 있겠죠. 내 상가면 부담스러운 게 대출 이자와 관리비밖에 없죠. 인테리어 비용도 대출 받으셨으면 그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이자도 있을 것이고 그것만 부담하시면 되죠. 본업으로는 달라들기에는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부업 정도로는 괜찮겠다. 창고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 있어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고객 응대를 그때그때 즉시 해주시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고 하면 고객 응대를 하는 시간을 정해서 예를 들면 내가 퇴근 시간이 뭐 7시다. 그럼 7시 이후에만 쌓여있는 고객분들에게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전화를 바로 받지 말고 전화번호를 남기게 하는 거죠. 그 남긴 걸 보고 내가 퇴근을 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니 뭐 그 챗으로 해도 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회사에서 또 오픈 채팅을 또 하시기에는 좀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틈틈이 눈치껏. 계속 핸드폰을 해야 될 것 눈치껏. 같은데 눈치껏. 네, 눈치껏. 미니 창고는 전화 문의하고 채팅 문의하고 거의 반반이에요. 그래서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채팅으로 가능하실 것 같아요. 아까 창고도 꽉 찼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네. 예상 수익률대로 딱 그게 지금 굴러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예상보다 한 70% 정도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좀 할인해드린 것도 있고 처음에 이제 1호점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 안 될 때는 되게 저렴하게 가격을 내고 해드리기도 하고 두칸 쓰시는 분들한테는 뭐 30% 할인해드리기도 하고 1년 결제 한 번 하신 분들한테도 뭐 20%또 할인 더 해드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상보다는 한 30% 정도 덜 나왔습니다. 그럼 그게 지금 1호점 창고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이제 2년째인 것 같아요. 2년 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딱 안정적으로 이제. 네, 1, 2호점 둘 다 지금 만실이고 안정적이죠. 이제 여기서 한 칸이 비냐 한 칸이 차냐 두 칸이 비냐 한 칸이 차냐 뭐 여기서 계속 꿈틀꿈틀대면서 가는 겁니다. 아까 장점 말씀하셨는데 물어보셨는데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장점이 매출이 하락하는 구간이 한 번도 없었어요. 1, 2호점 둘 다. 이게 제가 영업을 해보니까 고객분들이 계속 누적이 될 뿐이지 이탈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봤을 때는 이탈률이 30%였어요. 10분 중에 3분만 나가십니다.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탈률이 50%거든요. 10분 중에 5분 이상이 나가요. 근데 미니 창고는 3분 정도만 나가시더라고요. 나가시는 분보다 들어오시는 분들이 더 많았고요. 모든 구간에서 상승하는 매출을 보여줬습니다. 창고는 어떤 분들이 좀 운영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성향의 분들이 맞을까요? 그다지 성향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창고는. 왜냐하면 창고는 네. 이게 고객하고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맨 처음에 계약할 때 있잖아요. 그때 전화로 한 30분 정도 통화하시면 돼요. 30분요? 30분 동안 지문 등록도 도와드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도 바꿔드리고 뭐 여러 가지 안내를 좀 해드리면 되는데 뭐 자동이체 예를 들면 이게 좀 중요하다. 창고를 대부분 자동이체로 계약을 하십니다. 아까 그런 미납에 대한 리스크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왠지 그건 것 같아요. 그 다락 브랜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다락이 보니까 자동이체로만 계약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자동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 해야지 좋은 거예요. 뭐, 그쵸. 뭐 대기업에서 하니까. 네. 자동이체 업체 중에 더빌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수수료가 1년 전체로 해보니까 한 1.6%가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보통 왜 카드 결제하면 카드 수수료가 0.7%잖아요. 자동이체를 하면 자동이체 뭐 수수료하고 자동이체 이용료하고 이게 다 합쳐보니까 전체 금액에서 퍼센테이지가 한 1.6% 이상이었고요. 동시에 저희가 또 사이다페이라는 서비스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사이다페이? 그것도 이제 뭐냐면 별도의 가입이 필요 없이 문자로 온 링크에다가 카드 번호만 입력을 하면 바로 결제가 되거든요. 아, 그런 거 있죠. 맞죠. 예, 근데 그게 이제 편한 게 일단 가입이랑 앱 다운로드가 필요 없다는 거. 그래서 저희도 그걸 쓰고 있는데 걔도 전체 수수료 제가 해보니까 한 1.6%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비슷한 퍼센테이지면 그냥 자동이체 하지 말고 그냥 사이다페이 쓰자. 왜냐면 자동이체를 하게 되면 또 저희가 또 서류 받아가지고 또 업체에 넘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접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군요. 네네네. 저희가 해야 돼요. 수기로.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사이다페이를 쓰자 해서 그냥 사이다페이 쓰고 있습니다. 그 링크를 드리고 여기서 결제하셔라. 그러면 이제 정기적으로 결제가 될 거다. 라고 하면 저 결제가 되고.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이 한 3, 40분 정도 돼요. 그걸 전화로 하는 거예요? 네, 전화로 하는 거예요. 좀 길죠, 사실은. 좀 긴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아니면 키오스크 쓰셔야 돼요. 키오스크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쵸. 키오스크 하시면 전화 한 3명만 하면 깃발일 것 같은데. 90분이잖아요. 3명이면. 그럴 수 있죠. 네, 그쵸. 대단하시네요. 근데 저희 팀원이 해주니까. 어쨌든. 사실은 저희 전화하는 데는 저희 팀원이 해주고 저희 팀원이 고생 많이 하죠. 그래서. 팀원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네. 그래서 저희 사실 동업자예요. 저희 지분도 쉐어하고 그러니까 말이 팀원이지 동업자입니다. 요 앞에 이정한 매니저도 동업자고 다 같이 저희 지금 지분 쉐어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럼 동업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해. 동업이요? 동업은 어떤 성향과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동업은 아무래도 자기와 다른 성향인 사람과 같이 해야죠. 다르시군요.
다르죠, 저희는. 저희 셋 다 성향이 다 달라요. 저희는 그 갤럽 강점 분석이라는 굉장히 MBTI 심층 버전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저희 각자의 성향을 다 분석을 했고요. 대표님은 어떤 성향이시나요? 저는 이제 좀 행동이 앞서가는 스타일이고요. 실행력. 시행력. 그리고 나머지 팀원분들은 한 분은 굉장히 분석적이고. 여기는 굉장히 중립적인 사람이에요. 사실은. 중립?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고객분들과의 소통을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제가 이렇게 뭐 유튜브도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제가 활발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저는 남의 얘기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은 좀 귀찮아요, 사실은. 귀찮은데 우리 저희 다른 팀원분들은 고객분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또 정성껏 들어주고 그래서 고객분들과 또 친구가 되어주고 물론 저도 하는데 저보다 더 잘하고 대신 저는 조금 더 디자인 쪽과 뭐 공간 설계와 브랜딩과 브랜딩 그리고 이제 건물주하고의 그런 관계 유지 그리고 데이터 정리 같은 것도 제가 좀 하긴 해요. 데이터 이제 취합해서 뭐 1년치 데이터 만들고 그래프 만들고 뭐 좀 추이도 좀 만들기도 하고 비슷한 사람보다는 이렇게 좀 다른 분들 성향을 만나는 게 좀 더 오래 가고 더 발전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분명히 저보다 나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많이 그쪽으로 밀어주고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해주고 못하는 거는 인정해주고 못하는 거 실수하거나 못하고 하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거는 잘하는 거 더 잘하게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저희는 재수학원 친구입니다. 이제 이쪽은 이제 주식 전업 투자자인데 주식 하다 보면 좀 이렇게 힘들 때도 있잖아요. 힘들어가지고 요즘 왜 이래요, 주식? 그래서 이제 혼자 좀 우울해 있길래 우리 나가서 그냥 양지에서 일하자.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재수학원 친구인데 지금까지 연락을 하시네요? 그렇죠. 이제 드문드문 연락하다가 뭐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저 다른 같이 일하고 있는 팀원 동료분도 원래 저희 고객이었어요. 저희 공유 오피스에 오는 고객이었어요. 쉬운 일부터 시작을 해서 일을 잘해서 같이 해보자 하고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커가는 거잖아요. 같이 커왔죠. 네. 사실 돈은 많이 못 벌지만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또 성장하실 거니까. 맞아요. 저희 최근에 굉장히 좀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의도 굉장히 많이 오고 제가 지금 상담이 한 20건 정도가 밀려 있어요. 가맹 문의.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가맹 문의일지 건물주 뭐 운영 대행일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희한테 오는 상담 건들은 일단 도면 작업 해달라. 일단 1차적으로 기본 상담 설계하고 매출 계산해드리고 그걸 뭐 창고로 할지 공유 오피스로 할지 뭐 그런 내용들을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는데 그것도 굉장히 많이 밀려 있고 또 공사할 것도 또 있고요. 지점 확장할 것도 또 있고 저희도 지금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일은 많아지는데 인력은 좀 부족한 것 같고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고객하고 대면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성향이든 상관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사업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고민하기보다는 고민하고 분석하고 계획하기보다는 좀 실행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안 될까봐. 돈 발라놨는데. 그쵸. 그쵸. 그거는 조금 고민이 될 수도 있겠다. 그죠. 좋은 건물주를 만나도 이게 아무리 내 돈이 아니더라도 이게 돈이 발라져 있는데 망하면 큰일 나잖아요. 맞아요. 최근에 창고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네, 진짜 많아요. 그러네.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시는데. 그러니까 참 이게 저희는 이제 운이 좋아서 1, 2호점이 다 만실이 됐는데 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가격이 계속 내려가겠지 뭐 경쟁이 계속되면 1,000원 뭐 이렇게 이거 내려가겠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단순히 공간을 쪼개서 빌려주는 거니까 이게 뭐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한계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되게 솔직하십니다. 네, 그렇죠. 보통은 막 이렇게 자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어떻게 될 겁니다. 막 이렇게 막 허황된 얘기 많이 하는데 아니죠. 어쨌든 공간은 한정돼 있고 네 경쟁사가 계속 늘어난다면